백범 같은 애국자는 꼭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설득을 해갑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연대해서 남북협상을 추진할 때도 이 박사는 백범을 달랩니다. 남북협상을 당신이 원하니 공산당하고가 협상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원하니 내 같이 하겠노라. 다만 남한에서 정부를 수립해놓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김구 선생이 나 그렇게는 안 돼요. 50선거 전에 하겠어. 그러니까 이 박사가 그럼 50선거 전에 할 때 나도 끼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이 참가한다면 그 사람들이 안 할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 이 박사가 막판에는 그렇게 합니다. 자, 남북협상에 참여해라. 다만 50선거에 반대한다 소리만 하지 말고 참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 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50선거를 아주 역적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합니다. 그래도 이 박사는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김구 선생을 직접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박사는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앞으로 정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그럴 때도 민족통합주의로선을 택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수정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복지주의 이 세 가지가 이 양반이 건국 후에 나라를 이끌어갈 기본 노선 세 가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하나는 뭐냐? 토지개혁의 실시입니다. 또 하나는 친일파에 대한 숙청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박사가 친일파 숙청을 말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박사의 연설 속에 들어있는 친일파 숙청의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일제 잔재 척결과 관련해서는 법률, 사회, 교육 등 모든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독소를 제거할 것과 일본인이나 친일 반역자들이 보유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할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박사를 두고 친일파를 옹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정을 모르고 그런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후에 인재가 부족해서 친일파라도 많이 기용해서 썼던 것은 그것은 불가피해서 그런 것이지 이 박사가 친일파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집권 후에 이 박사가 이제 민족통합주의를 어떻게 집권 후에 민족통합주의를 어떻게 주장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는 1948년 9월 30일에 발표한 최초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인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항상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 향상이 염원이니 정부는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시급한 대책이 있습니다. 전자에 있어서는 헌법의 조항에 의하여 앞으로 토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될 것이며 후자에 있어서는 헌법의 정신에 의하여 이익균점의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기타 사회보험제도를 창정 실시하여 그 처우가 심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국정연설에서 노동자 농민에 대한 배려를 정책의 국정의 기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이 박사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박사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원정적인 배려는 집권 기간 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건너뛰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50년대 초중반에 자유당을 결성할 때 이야기인데 집권 자유당을 무슨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냐면 노농당이라는 당명을 가진 노동자 농민 계급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들도 이 대목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깜짝 놀랍니다. 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 이 박사의 생각을 제가 몇 대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는 새로운 집권당의 창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담화를 발표했는데 제일 초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당을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들과 기타 근로대중으로 구성하되 실로 민국의 주인이 되는 대다수 국민의 권익과 공익을 보호해서 민주제도의 보장이 되어 혹 권력을 잡아서 전제주의를 사용하거나 압제적 구습을 행하려는 자의 수중에 정부가 들어가지 않을 것을 보장을 하고 이렇게 자유당, 집권당, 창당 추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당 작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민주국가는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백성은 그 나라의 대다수 민중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민과 노동자와 기타 빈난한 남녀가 대다수이므로 이 사람들이 정당을 이루어서 헌법을 지지하며 헌법을 따라서 나라를 자기들이 다스리게 하므로 혹 권위자나 이 대목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 권위자나 재력가 등의 소수 분자들의 수중에 정권이 빠지지 않게 하므로 민주정치를 영구히 보호해서 전 민족의 자유평등상 행복을 영구히 잃지 말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들은 완전히 운동권 정당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운동권들하고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균형 있게 실현되지만 그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열심히 일하게 하지만 못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회는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박사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박사의 이런 마음은 부르계층들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에 대한 이 박사의 입장에서 또 잘 드러납니다. 그와 관련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두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난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못 들었다가 나중에 접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이재 동포들에게 힘 잘하는 데까지는 도와나가는 중이요. 외국인들도 이재민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와주고 있는 중이니 이런 실정을 보아서 굶는 사람이나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인데 국민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동포의 굶주림을 보고만 있으면 외국 친구들이 우리를 돕는 보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하는 나부터 기왕에 등한히 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어디서든지 공궁에 빠진 동포를 보면 곧장 사회부나 대통령 비서실로 알려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일반 국민도 굶주리는 피난민 돕는 일에 동포된 정의를 다하여 노력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것을 보면 이 양반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언젠가 생활고로 일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측근들에게 이거 이승만이가 죽인 거야.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지. 모두들 잘 살게 하려고 이고생인데 죽긴 왜 죽어? 라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정적 배려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국민이 단결할 것을 추구하는 자기의 통치로선을 일민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일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국민, 원 네이션 프린시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민주의는 제가 추측컨대는 영국의 보수주의, 특히 디스레일리의 보수주의의 전통을 상당히 거기서 참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만은 19세기 중반서부터 후반까지 영국에서 아주 보수주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영도력을 행사했던 벤자민 디스레일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소설가였습니다. 근데 소설을 쓸 때 소설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나라 속에 두 개의 국민이 있다. 그러니까 영국이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해서 부자들은 아주 호사의 극치를 달리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과 질병 속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나라 속에 두 개의 국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야 한다. 한 나라 속에 하나의 국민이 있게 하자. 이것이 원 네이션 컨서버티즘입니다.